네, 안녕하세요. 천안중앙고등학교 3학년 교과 영어2 오리엔테이션 강의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개학이 3주 미뤄져서 개학하고 나면 이제 진도 나가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니까 여러분은 이걸 참고해서 개학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강의를 참고해서 영어2 교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학년 영어 관련 교과 시수와 교사를 안내를 미리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지금 올려드리는 부분은 여기 영어2 교과 때문에 이 영어2 교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영어2 교과는 주당 3시수가 있고요. 이거는 1반부터 13반 전체 다 배우는 거고 성적도 똑같이 이 13개 반에서 산출이 될 거고요. 진로 영어가 있는데 이건 선택 과목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이고 주당 3시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에서 4반까지만 듣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이건 아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하고 혹시 정정을 할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2 교과 같은 경우는 제가 1반부터 5반까지를 가르치고 강혜령 선생님께서 6반부터 10반, 이혜규 선생님께서 11반부터 13반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로 영어 같은 경우는 나하나 선생님과 이일규 선생님이 각각 1, 2반, 3, 4반 이렇게 배정이 되셨어요. 이거 실수로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영어2가 영어 독해 연습입니다.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진로 영어 같은 경우가 수능 특강 영어입니다. 그냥 영어.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준비해 주셔야 되는 교재는 두 가지예요. 영어랑 여기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인데 저는 이제 영어 독해 연습을 가지고 수업을 나갈 겁니다. 1반부터 5반 학생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1시간에 두 지문 정도 해서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학 전에 꾸준히 읽어두시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수능도 준비가 될 테고 내신도 준비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최대한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영어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등급이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개별화 수업 방법. 이것도 이제 영어 교육에서는 individ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뭘 원하고 뭐를 목표로 했는지를 다 맞춤식으로 해줄 수는 없는데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대학 입시 체제가 다양해지면서 특히 세계로 한번 나눠보자면 다양하게지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요구하는 어떤 수업의 스타일들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시나 최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모의고사나 수능이 중요할 테고 이제 수시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내신 등급이 중요할 테고 수시 종합으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내신을 위해서 조금 분석을 많이 해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교세특을 위해서 조금 자기 중심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30명 이상이 모인 수업에서 모두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시에만 맞춰서 수업을 제가 학교 다닐 땐 했지만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 거고 이제 정시나 최저 등급이 필요한 아이들은 우리가 다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글 속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빠르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읽어서 시간 안에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을 다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이 중요할 거고 정독이라는 거는 어떠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 그리고 핵심적인 구문 같은 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뭐가 틀린지를 알아내고 이거를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느냐. 이게 내신 공부죠. 그쵸? 수시 종합으로 이제 교세특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특정 과의 지식이 굉장히 활발하고 영어로는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독서도 많이 하고 자료 조사도 많이 해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얼마나 심도 있게 공유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인데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세 가지 활동 중에 골라서 잘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이제 오피스 365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 알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게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한글, 윈도우 한글은 아니죠. 윈도우 같은 것들이 MS 소프트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그 중에 이제 원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원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어요. ET 종소리라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꿨거든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좀 미리 봐두시면은 좀 계약하고 컴퓨터실에서 하긴 할 건데 좀 미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시면 조금 더 학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정시와 최저 등급이 필요한 친구들, 정시와 최저 등급이 필요한 친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주얼 싱킹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비주얼 싱킹. 워낙 많은 교과에서 이러한 수업 방법을 쓰고 계셔서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생소한 개념은 아닌데 본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자 언어죠. 이걸 우리가 텍스트라고 불러요. 텍스트라고.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작년 2학년 때 여러분한테 내신 시험 문제로 냈던 9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이제 여기가 텍스트였고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인데 한두 문제를 내신에서 이제 냈다가 이제는 이게 전체 시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준비를 조금 잘 하셔야겠죠. 아마 거의 포기를 하는 학생들도 나타날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데 내가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으로 글씨가 보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반복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환경이라는 단어와 change, evolve, 변화하고 진화한다. 결국 변화한다라는 거죠. 환경이 변화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organisms, 어떠한 유기체들이 변화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글의 내용인데 이걸 이제 서머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서머리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문자로 서머리를 많이 했어요. 혹은 이렇게 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거를 서머리 하는 방법이 꼭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림이죠. 그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를 표현한 거냐면 우리가 보는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변한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환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changes, 변화한다. 근데 이게 왜 변화하는지가 이제 글의 핵심인 건데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것이 말 발굽이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을 잡아먹는 프레데터들이 빠르게 달리니까 이 친구도 달릴 수밖에 없었고 달리다 보면 굳은 살이 박혀서 이게 이제 굳은 말 발굽이 됐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어떤 특정 생물이 진화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로 인해서 진화를 하고 그 결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체들 간의 관계로 근거로 하여 변화한다 라는 건데 말로 이제 서머리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말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말로 하다 보면은 집중력 떨어지게 되고 조금 말로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또 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걸 표현을 하실 건데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피스 365에서 뭐를 제공하고 있냐면
화이트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요.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얀 칠판이란 거죠. 그 칠판에다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 그러니까 그림 디테일하게 그릴 거 없이 간단하게 그려서 이거를 저장을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친구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유하는 이유는 이 핵심 내용을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내용이 그림과 빗대어 가면서 이거 맞구나, 정확히 잘 독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는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친구들을 위해서는 공유가 되는 거고요. 이걸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식 교과, 내신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문장 줄이기 활동을 할 거예요. 문장 줄이기 활동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complement라는 개념이 있고 adjunct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의 개념을 좀 잊으셔야 돼요. complement는 동사로 complete이야. adjunct는 동사로 add야. 자, 의미를 하자면 complete는 완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의미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add라는 거는 의미를 더한다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complement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예 모르고 있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주어, 동사,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 몇 형식이죠? 2형식이죠. 문장의 2형식 예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동사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주격, 보어야. 보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잭은 학생이다. 잭은 looks,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멋져 보인다. handsom해 보인다. 의미적으로 주어의 성격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성. 근데 이 완성에 대한 고리점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의 의미가. 자, 뒤따라 나오는 보라색 글씨는 인천안. 어디에 사는 학생이라는 거야? 천안에 사는 학생이다. 천안에 산다라는 정보는 동사랑 크게 연관이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추가적인 정보를 더할 뿐인 거죠. 자, 핸섬해 보이는 건데 뭐를 입고 있을 때 핸섬해 보인다는 거죠? 새로 산 셔츠를 입고 있을 때 핸섬해 보인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멋져 보인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럼 adjunct라는 것은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해줘도 문장을 형성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Jack looks in his shirt라고 뒤에 나오는 보충어를 빼게 되면은 문장의 의미적으로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몇 형식이죠? 5형식이에요. 왜 우리가 보어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냐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잭이 keeps, 유지한다. 대표적인 5형식 동사죠. 무엇을 유지한다. 그의 방을 유지한다. 의미적으로 완성이 안 돼요. 클린이라는 것이 목적 보어로 방을 어떻게 유지한다라는 거야?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유지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봤을 때 목적어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 목적격 보어. 생략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클린이 빠지게 되면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돼요. 자, 근데 all the time이라는 것이 붙었어.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한대요. 얘는 의미적으로 방을 유지하는 어떠한 기간이나 습관이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얘가 생략이 돼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문장은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모의고사 지문 기억나시죠? 자, 이게 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인데, 영어 듣기든 독해든 첫 문장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면 글이 뭐에 관한 글이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미리 드리자면, one misconception. 이걸 이제 줄여볼게요. 이걸 왜 줄이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자, 문장은 이제 끊어읽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괄호로 묶어버릴게요. 자, that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자, 주어,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네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지 않을게요. 여기를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해볼게요. 생략을.
자, who are looking at biology from the outside. 외부에서 바이올로지를 바라보는, 자, 주어, 동사. 앞에 나오는 뭐 과학자들 꾸며주는 말인데,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이것도 우리가 adjunct라고 문법적으로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끊어버리셔도 돼요. 아, 여기가 주어였고요. 여기가 주어, misconception이 주어였고, 자, 비동사가 따라 나오네요. 얘는 이제 중요한 동사겠네요. 중요한 동사. 자, 대절이라는 것은 비동사를 핵심으로 해서 뭐뭐이다. 주어.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다. 대절 이하이다. 라고 해서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 주어의 의미를 완성시켜준다는 거죠. 착각이 뭐에 관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준다는 건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the environment appears to them to be a static entity. 환경이라는 것이 그들, 이건 과학자인데 문맥상 뭐처럼 보인다는 거죠. static이라는 건 정적인 어떤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한 착각이 있습니다. 문장 이게 다예요. 자, 뒤따라 나오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자, 주어, 동사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원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많아요. 뭐 과학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는 거야? 하나의 착각이 뭐다? 환경은 정적인 존재다라는 거. 이게 착각이라고 이 글 쓴 사람은 표현했으니까 이제 뒤따라 나오는 글은 무슨 내용이 뒤따라 나올 거야? 환경은 정적이다, 동적이다. 동적이다. 그래서 change, evolve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을 줄이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는 뭐를 중심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 남아있는 요소들만 외우세요. 이 문장을 다 못 외워요. 선생님들도 못 외우는데 간혹가다 내신 공부한다 셈치고 이걸 다 외우게 시키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없는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최저 등급 준비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거를 할 시간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낸 핵심 표현들을 기록을 해두셔야죠. 기록을 안 해두면 나중에 다 날아가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해놨다가 시험이 닥치고 나면은 이걸 친구들과 공유해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읽고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수시 종합. 교과세부 특기 사항이 필요한 사람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여러분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 세대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문이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냐면 환경의 가변성과 그 원인으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 간의 관계를 근거로 드는 글이에요. 토픽은 이제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이 글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만큼이고 뭘 느끼고 추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보여줘야지 아, 이 친구는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유능한 학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원을 받을 겁니다. 반별로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라디오 DJ를 섭외를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평소에 말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꿈이 아나운서나 쇼호스트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죠.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진행을 하면서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캐스터가 되는 거죠. 해설자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해설자들이 그냥 혼자서 이제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질문을 던져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는 이걸 녹음을 할 거예요. 길이는 짧게 무조건 5분 이내로 길이가 길어지면은 다른 친구들이 안 듣기 때문이에요. 안 듣기 때문인데 5분 정도로 해서 이것만 요약하시면 돼요. 본문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내가 이 글을 읽고 뭐를 느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돼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전에 연습을 뭐 한 번 정도 해본 다음에 5분짜리 라디오를 이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녹음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줄 겁니다. 공유. 이 녹음 파일을 그럼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면서 이걸 갖고 조금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뭐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한 댓글도 한 번씩 달아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꼭 내 전공과 관련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건 뭐였냐면, 교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비둘기가 있잖아요. 자연 생물체 중에. 비둘기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도 안 도망가고 맨날 길거리에서 다녀. 우리가 알고 있는 참새나 이런 새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비둘기들은 왜 도대체 인간과 서식지와 함께 하면서 인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결국 어떠한 생물체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인간들이 과거랑은 다르게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이거를 버리게 되면서 비둘기들이 이제 이거를 주워 먹으려고 온다는 거죠. 그만큼 음식물들이 흔해졌으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음식물들이 귀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보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의 깊이를 대학 교수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전공이랑 관련된 게 좋겠지만 꼭 전공이랑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여러분의 이제 교과 세부특기 사항을 채워드릴 겁니다. 학기 말에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교실 내 활동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교실 수업은 50분입니다. 이 50분을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도록 저는 2개의 지문을 각각 10분씩 해서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다 독해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독해 강의는요, EBS 가셔서 들으세요. EBS. 영어랑 영어 독해 다 교과 다 있습니다. EBS.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고 강의를 미리미리 EBS 걸 들으시면은 제 수업 때는 여러분이 또 다른 활동,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30분 동안 여러분은 지문을 하나 골라서 Visual Thinking 문장 줄이기 팟캐스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스마트폰으로 아까 설명했던 활동을 잘 정리를 해서 원노트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수업 시간 내에. 숙제가 아니에요. 수업 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결국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야, 노트 빌려줘 해가지고 이걸 빌려가서 봤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분이 친구들이 정리한 걸 가지고 시험 기간에 다 볼 필요 없이 내가 공부하다가 막히는 지문이 있으면 한번 그 친구의 설명을 보면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독해를 열심히 잘 해줘도 여러분이 이거를 혼자서 생각해서 해결해내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것이 아니라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의 지식이 되는 거지, 내가 이걸 공부한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도 내가 풀어야 수학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뭐 서울대 수학교육과 나온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이 안 풀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굉장히 아마 정신없이 흘러갈 거예요. 학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상황이라서 좀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수업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학하기 전까지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문법 강의, 책 교재는 Basic Grammar in Use인데, 나 때부터 굉장히 유용한 원서예요. 영어 문법 원서. 한국 사람들이 정리한 문법책은 여러분이 무슨 느낌이냐면 국어 문법을 공부를 하는 건데, 일본 사람이 정리한 국어 문법책을 공부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원어민이 정리한 문법책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왜 문법 공부를 하는데 한국인이 정리한 문법책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에 좋은 책이 없어요. 저도 좀 복잡하고 길다라고 좀 양이 많다라고 느끼곤 있지만 그만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나 때부터 베스트셀러였고 해서 이거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 ET 종소리 채널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셔서 꾸준히 이걸 갖고 공부를 해오시면 3학년 때 영어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라는 것은 정말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영어 공부만큼은 놓으시면 안 돼요. 대학 가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언어니까 꼭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마칠 거고요. 이 강의를 꼭 꾸준히 보셔서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고3이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 고3이에요.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이 살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내 경험상 20살이 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몸과 마음이 힘들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함께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몸 조심하시고 개학해서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